통일 번영을 여는 북한 전문 통신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56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네, 이번에 6.15 공동선언 15주년을 맞이해서 특집 기사들을 냈어요. 지난번에 한번 방송했었죠, 6.15는. 아, 맞다. 네, 그때 뭐 북한 사람들의 통일의식? 네, 이거에 대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북한 사람들이 그러면 통일의식이 높다. 이런 결론이었던 것 같은데 그쵸? 문경환 기자님?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은 의식이 높은 만큼, 그럼 6.15 당일날 뭐하고 지냈나? 이런 요지로 이제 좀 해볼까. 이렇게 해서 기사를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기념행사 했겠죠? 네. 우리처럼 마스크 쓰고 집회하고. 거기는 메르스가 없으니까 마스크는 안 써요. 네. 어쨌든, 뭐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세요? 일단 뭐 기념행사. 아, 네. 이동훈 기자님은 어떤 거 하셨을 것 같아요? 사진전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료를 미리 보셨구나. 아니 그냥 기념을 하면 그날 기념하는 뭐 사진 같은 걸 전시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북한이 계속. 네. 그래서 이번에 또 그런 걸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 진짜 했습니까? 네. 보신 것 같은데 미리 언론에 뜬 거를. 네. 아니 저는 북한에 사진전 했다 뭐 이런 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사진전을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6.15 공동선언 15주년이었는데 한국에서도 행사 많이 했죠. 그때. 그렇죠. 일단 뭐 기념행사 있었죠. 많이는 아니고 행사를 했죠. 그때 뭐 임동훈 통일부 장관이 막 참가하는 무슨 학술 토론회 이런 것도 며칠 전에 진행했던 것 같고, 문경환 기자님이 직접 출연하신 뭐 또 토론회도 출연. 네, 네. 6.15 남측이 학술본부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건 줄 알았는데 다른 두 가지 행사가 또 열렸더라고요. 네, 토론회가. 그런 것도 이제 통일 관련된 이제 단체나 네. 이런 데서 기념해서 많이 하죠. 사실 6.15는 통일운동 단체에서는 다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 어디나 다 할 겁니다. 네. 근데 정부는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부는 안타깝게도 미국을 갔어야 되는데 못 가는 바람에. 네. 정말 실망이 커서 뭘 안 한 것 같습니다. 아니, 메르스 때문은 아니고요? 메르스는 별 관심이 없어요. 메르스 때문에 못 갔으니까 메르스를 미워하겠죠. 아니, 오늘 제가 지하철 타고 오는데 어떤 아저씨가 그렇게 술을 드시고 박근혜 욕을 막 큰 소리로 하시더라고요. 지하철 안에서. 오늘 출근길에요? 네. 아침에? 네. 아침에 웬. 막 이러면서 큰 소리로 소주 2병을 먹었는데, 뭐, 나 지금 감기 몸살이야, 메르스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바로 앞에 마스크 쓰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아저씨가 하는 얘기가, 뭐, 박근혜는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박근혜 대통령. 좀 비하하는 말씀 하시면서. 그래서, 이분 뭐지 하니까 다른 분들 다 째려보고, 다들 욕하고, 막 이렇게 그분을 좀 욕하는 분위기가. 이거 뭐지? 약간. 네, 아침부터 참 많이 힘드신 분인가요? 네. 어쨌든 뭔가 이미지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미지가 좀 안 좋다 보니까. 6.15 공동선언도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정부에서 어떤 네. 기념 행사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근거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냥 정부가 마음에 든다고 이거 마음에 드니까 한번 해볼까 이런 게 아니라 관련된 법 규정이라든지 제도나 이 규칙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6.15 공동선언 발표 기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자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결국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계 법령이 없으니까 우리는 안 한다. 이렇게 하면 그냥 끝인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기념일 제정돼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 네. 뭐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는데. 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개입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국가기념일로 지정 안 했다 하더라도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네. 어쨌든 그러면 북한에서 좀 뭐 했는지 본격적으로 좀 알아봤습니다, 제가. 네. 네,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일단은 북한에서는 중앙보고회 같은 게 열렸다고 해요. 네. 16일자 통일뉴스에 따르면
근데 이제 이 중앙보고회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뭐 중앙이라고 하면은 정부에서 진행하는 보고회를 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6월 15일 당일에 열렸다는 거죠? 네네네. 네, 그거를 16일에 통일뉴스에서 보도를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통일뉴스에 따르면 이 행사에 보고자로 나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보고이니까 다양한 사람이 보고를 했겠죠.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분이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네. 분이 계신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걸 그대로 땄어요. 이제 통일뉴스가. 네. 6.15 북남 공동선언.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본 정신으로 하여 조국 통일의 근본 이념과 근본 입장, 근본 방도로부터 북남 관계 발전에서 나서는 현실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조국 통일을 위한 모든 원칙적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결국은 뭐 6.15 공동선언의 의미를 좀 부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또한 그 조국 해방 70돌에 되는 올해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북남 공동선언 관철을 위한 전민족적인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올해 이제 통일을 위한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고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또 통일뉴스에서 또 보도를 했어요. 북한에서 6.15 공동선언 15주년을 맞이해서 우표를 발행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표에 대해서 아는 게 없거든요. 혹시 뭐 우표 수집 같은 거 해보셨나요? 우표 수집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 수집하셨어요. 네. 저는 그걸 왜 수집하는지 몰랐습니다. 네. 몇 푼 하지도 않는 거, 몇십 원짜리 우표 이런 거. 왜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하는 분이 주변에 있었어요? 그런 거 책을 봤거든요. 우표 수집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걸 책을 봤는데, 저걸 왜 하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전혀 그런 거에 의미를 찾지 못했던. 저는 뭐 잘 몰라가지고, 우표 자체가 국가 주도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원래? 그렇죠. 원래 우체국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우체국이 이제 국가 공기업인 거잖아요. 그럼 아버님은 우표를 뭐 우리나라 것만 한 게 아니고 전 세계 다 모으신 거죠? 그렇진 않죠. 우리나라 것만. 그러면은 북한에서는 어쨌든 뭐, 이게 이제 북한에서도 발행을 하나 봐요, 우표를.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우표가 한 국가를 상징하는 이미지? 이런 거라서 북한에선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기념 우표를 제작해서 발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북한에서 6.15 공동선언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발행을 했는데 그게 이제 또 통일뉴스에서 캡처를 했어요. 보니까 우리 민족끼리 이렇게 적혀있고 민족 공동의 통일 강령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 돈으로 30원 이렇게 쓰여 있어서 제가 알기로 뭐 북한의 월급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좀 비싼 거 아닌가요? 약간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은데요. 그래요? 한 300원? 우리 돈으로 300원, 뭐 500원? 우리가 요즘 우표가 얼마죠? 우표를 사본 적이 없으니까 최근에. 최근에 우표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뭐 200원 이 정도 하지 않을까요? 그냥 비슷할 것 같은. 저는 그때 140원에 산 것 같은데. 140원. 일반 우편 보낼 때.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 우체국에서도 6.15 공동선언 기념 우표를 발행했을까요? 일단은 본 적은 없고요. 네. 그런 뉴스도 들어본 적이 없고. 네. 알 수가 없네요. 네. 독도 관련해서는 발행했다는 거 봤던 것 같긴 한데 나머지 6.15 공동선언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북한의 최재형 목사님이라고 우리 NK투데이에 방북기 연재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어렸을 때부터 우표 수집을 많이 하셨대요. 근데 북한에 가가지고 북한에도 우표를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표 판매하는 그런 이제 업소들 쭉 들어가 보니까 우표가 막 전시가 돼 있고 특이한 우표들, 이런 기념 우표들 이런 게 많이 전시가 돼 있고 거기에 이제 막 이 우표 수집하러 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고 합니다. 북한에도 우표 수집하는 사람들이 취미로 이렇게 막 수집하고 이런 사람들이 꽤 있는 거죠. 그게 북한 것만 수집한다는 거예요? 아마 거기서 판매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구나. 우리도 사실 뭐 우체국이나 이런 데서 외국 우표를 판매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외국 우표를 구할 수 있는 길은 외국인에게 부탁을 해서 나한테 편지를 보내라. 이렇게 해야 구할 수가 있죠. 그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냥 인터넷으로 막 이렇게 살 수 없나? 뭐 그런 싼 거나 이런 것들은 살 수
할 텐데 희귀우표 이런 것들은 진짜 뭐 구하기 어려워가지고 경매에 붙어가지고 뭐 조그만한 게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까지도 하는 그런 거 봤는데 그래서 제가 왜 저런 거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일단 수집해 놓고 이게 나중에 희귀우표가 되면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이것도 재산 가치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제가 경제관념이 없었네요. 네. 어쨌든 뭐 그래가지고 우표도 발행하고 그다음 북한에서 6.15 공동선언 발표 15주년 이렇게 15돌이라고 하더라고요. 북한에서는 맞이해서 기록 영화가 상영됐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상봉하는 2000년도에 기록 영화가 상영됐다고 하는데 이거 뭐 상영했다고 딱 그렇게만 적혀 있어서 이걸 TV로 했다는 건지 뭐 영화관에서 했다는 건지 글쎄요. 뭘까요? 뭐 TV에서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아 그래요? 그러겠죠. 전 영화관에서 상영했다고 해서 누가 저걸 돈 주고 보러 가나 이런 생각을 저 혼자 약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통일뉴스에 따르면 해당 그 영화는 그 어쨌든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 평양 순안 비행장에서 이렇게 마중을 하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마중하는 모습, 그다음에 6.15 공동선언 서명하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담겼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이런 거 별로 사실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거는 한국 언론에서 거의 화제가 안 됐어요. 다 통일뉴스에서만 보도가 됐습니다. 거의. 근데 이제 한국에서 보도된 게 있어요. 뭐가 보도가 됐냐면 6.15 당일날 북한에서 이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발표한 거죠. 네. 정부 성명이면 흔히 발표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보통 뭐 외무부 성명이라든지 뭐 조평통 성명이라든지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작년에 이제 인천 아시안 게임 스포츠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취재하셨던 이동훈 기자님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북에서 막 그 뭐 파견 이런 방침을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정부 성명으로 기억나시나요? 네. 아시안 게임의 응원단을 파견하겠다라는 내용을 정부 성명으로 발표했었다. 네, 그게 이제 최초의 정부 성명이라 그래서 한국 언론에서 좀 이제 이슈가 됐던 적이 있는데 아쉽게도 이제 응원단은 그 한국 정부와의 논의가 좀 원활히 되지 않는 관계로 응원단은 오지 못했었죠. 와, 그러면 이게 이번 6.15 때 발표된 게 두 번째 정부 성명이다. 네. 아주 권위 있는 성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최고 지도자가 직접 얘기하는 것 다음이 아닐까 거의. 그래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주 내용은 뭐 6.15니까 뭐 안 좋은 얘기 안 했겠죠. 그래서 뭐 말 따면은 북남 사이에 신뢰하고 화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당국 간 대화와 평화 협상을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뭐 좋은 얘기죠, 뭐. 근데 뭐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바로 막 반박을 했더라고요. 반박이라고 해야 되나? 뭐 반박할 게 있어요, 이게? 아니, 반박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그러면 대화하자. 입장 표명했던 거죠. 네. 대화하자. 이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반박이 아니라 호응을 한 거네요. 네, 호응인데 약간 느낌이 글이 막 100% 호응인지 모르겠어요. 약간. 그러니까 신뢰하고 화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건가, 한국 정부에서. 분위기 조성은 못 해주겠지만 협상은 할 수 있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은 조성이 돼 있는데 너희가 대화를 안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막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국 정부가 대응을 했던 거는 북이 이제 성명에서 신뢰하고 화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려면 뭘 해야 된다라고 이제 요구를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애매하게 반응했다는 거 아니겠어? 그런 걸 좀 익히는데. 그 분위기에 요구사항이 있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정부가 한국 정부에게 이거 좀 해달라, 이렇게 해야지, 이런 이제 분위기가 조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한국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뭐, 동의한다도 동의하지 않다, 이런 이제 반응이 나왔겠죠. 아니, 그 요구사항이 뭔가요? 제가 이제 요구사항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그러니까는 첫 번째는 우리 민족끼리를 이행하여 이거 문구 그대로 딴 거예요. 네. 외세의 힘을 빌려 동족을 해치려는 국제 공조 노름을 하지 말 것. 네. 네, 둘째,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고취하는 체제 통일을 추구하지 말 것. 셋째, 미국과 야합하여 벌리는 북침 전쟁 연습을 걷어치워야 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사회주의 제도 비방 중상 등 도발 행위 중지, 북남 사이의 접촉과 왕래, 교류를
협력을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 장치 철폐 이런 것들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요구했는데 한국 정부에서 참 받기 어려운 내용들이네요. 모두 다 지금 뭐 받기가 정말 힘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어떤 거 하나도. 그럼 대화 협상은 좀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있네요. 네. 신뢰하고 화해하는 분위기를 이렇게 해야 조성된다라고 북에서는 이제 주장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건데 한국 정부는 그건 지금은 곤란하다. 뭐 조금만 기다리면 되나요, 그럼? 많이 기다려달라. 그래서 좀 호응을 하더라도 약간 애매하게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저는 딱 그 첫 번째 얘기한 거 있잖아요. 국제공조 노름을 하지 말고 이거. 네. 이거 딱 보는 순간 원래 6월 15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 15일 날 뭐 북한에서는 우리 민족끼리를 이행해야 된다. 그게 이제 6.15 공동선언에 나온 문구니까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자라고 했는데 한국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해야 되는데 6.15 행사는 뭐 너네끼리 알아서 하고 나는 한미 정상 하러 미국으로 가겠다. 미국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돼버리니까 대화하기가 참 어렵겠네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성명도 발표하고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6월 15일에 이런 게 정부 차원에서 뭐 이렇게 쭉 진행이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국민들이라고 해야 되나? 주민들은 뭐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아까 초반에 사진전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사진전 얘기는 왜 없어요? 진짜네? 사진전 얘기는 왜 빠졌을까요? 네, 사진전 했습니다. 사진전 한 거 맞나요? 네. 예. 네, 했습니다. 그렇다고 알아두겠습니다. 네. 안 했으면은 제가 다음에 방송에서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뭐 이렇게 진행했는데 주민들은 뭐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예, 기록 영화를 보셨겠죠? 네, 뭐 행사에 우표도 사고. 네, 우표도 사고 뭐, 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네. 뭐, 휴일은 아닌 것 같아요. 휴일은 아니니까 월요일에 출근을 했을 것 같아요. 북한 사람들은. 네. 출근을 네. 해야죠. 네. 어쨌든 뭐 이렇게, 6.15 공동선언을 북한에 이렇게 보냈다. 이렇게 했고요. NK투데이는 참고로 그날 출근을 해서 기사를 썼죠. 네. 네. 빨간 날이 아니니까. 예. 출근을 해야죠. 모든 그런 우리나라, 뭐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출근하고, 네, 메르스 때문에, 네, 마스크 쓰고 다 출근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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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갑자기 생각이 좀 났는데, 네.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실수로 잘못 얘기한 게 있더라고요. 아.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저희 방송을 안 들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긴 한데, 저희는 정정보도를 그대로 다 하니까 꼭 믿어주세요. 네. 잘 계속 들으면 정정보도가 계속 있으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예. 네. 빼먹지 말고 들어야 되는군요. 예, 빼먹지 말고 들으셔야 합니다. 네. 네, 이번에 정정보도할 내용은 백두산에서 마라톤, 이게 이제 상품이 만들어져서 8월 뭐 말에 있다.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뭐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코스가 제가 뭐 3지연도 가고 한다고 했는데, 실제 보니까 일단은 평양 관광이 이틀 있더라고요. 네. 제가 또 알아보니까. 네. 그래서 평양 관광을 이틀을 하고, 백두산에 가서 마라톤을 하는 거. 근데 네. 백두산 근처에서 뭐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하는데, 3지연이 간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삼지연은 관광 코스에 들어있진 않았다. 그거를 확인이 안 된다는 네, 거죠? 확인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럼 그날 삼지연 얘기를 한참 했던 건 뭔가요? 네, 잘못 얘기한 겁니다. 아니, 장난이고, 뭐, 백두산 뭐 관광 상품에 삼지연이 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대부분 포함이 돼 있는데, 어쨌든 그 상품에는 포함되어 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 홈페이지까지 들어가서 굳이 확인하진 않았거든요. 네, 그냥 기사에 보도된 것만 봐가지고. 근데 이제 일단 뭐 백두산 가면 삼지연은 거의 기본 코스 중에 중에 하나니까 뭐 갈 가능성이 높긴 네, 하겠네요. 당연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게 이제 뭐 백두산 비밀기지도 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비밀기지란 말이 좀 재밌더라고요. 그게 저기 아니겠어요? 일제강점기 때 항일 유격전을 하던 그 비밀 야영. 네. 네. 미령이라 그러죠, 미령. 네. 거기 이제 유적지를 간다. 그런 얘기인 것 같네요. 네, 그걸 비밀기지. 아지트? 네, 아지트 뭐 이렇게. 네. 어쨌든 거기도 간다고 합니다. 마라톤 뛰다가 아지트도 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외국인 분들은 빨리 신청을 하셔가지고 마라톤 뛰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진도 많이 주시고. 네. 어쨌든 저의 오보에 대해서 이제 뭐 정정 보도를 했습니다. 네. 저희는 뭐 보수적인 일부 그런
나쁜 언론들 아니니까 항상 보도를 합니다. 저희는. 네. 아니 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정정 보도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방송할 때는 삼지연을 관광 코스에 삼지연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확인이 안 된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네, 확인 안 했고 혹시 더 필요하시면 제가 확인해서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홈페이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오늘 방송 길겠네요. 이상으로 좀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스케치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2시에 업로드되는 북한 전문 팟캐스트 방송입니다. 스케치북은 아이튠즈, 팟빵, 유튜브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북한 소식을 통해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많은 청취 바랍니다.